내 눈앞에 부모님의 얼굴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게 나를 꿰뚫었다. 너 같은 건 우리 가족에 필요 없어. 그냥 나가.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버림받은 느낌,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김수연,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유명한 미술학원 원장. 그리고 오빠는 그들의 자랑거리,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간 엘리트. 나는 그냥 실패작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비교당했다. 오빠의 성적은 항상 만점, 나는 평균. 대학은 오빠가 서울대, 나는 지방대. 취업은 오빠가 바로 입사, 나는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부모님은 늘 말했다. 수연아, 왜 오빠처럼 못하니? 그 말 뒤에는 항상 한숨이 따랐다. 그날은 가족 모임이었다. 오빠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 레스토랑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변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 너 왜 왔어? 오늘은 가족끼리야, 가족끼리?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어머니가 덧붙였다. 너 같은 애가 있으면 분위기 망쳐. 그냥 집에 가. 오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동생, 이해해.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들의 눈빛은 동정조차 없었다. 그냥 짜증과 혐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내가 뭘 잘못했지? 어린 시절부터 쌓인 기억들이 떠올랐다. 오빠의 생일 파티에서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부모님은 오빠만 안아주었다. 내 성적표를 보면 이게 다야 라고 했고 오빠의 것은 벽에 붙였다.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처럼 평범한 애가 누굴 만나? 라고 비웃었다. 그 모든 게 쌓여 이제 폭발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답답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안 돼, 살아야 해. 왜? 그들을 증오하기 위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기억을 적었다. 부모님의 말, 오빠의 미소, 그들의 위선. 나는 살아남아야 해. 이 고통을 잊지 말자. 스스로를 설득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봤다. 모두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감추고 있을까? 나처럼. 며칠이 지났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동료들이 물었다. 수연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밤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삶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존경받는 사람, 어머니는 학원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 오빠는 이제 부장.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아직 모른다. 그냥 지켜보자. 주말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복수는 충동으로 하지 않는다. 관찰부터. 부모님의 일상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골프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미술 전시회에 간다. 오빠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오빠의 인스타그램,
화려한 사진들. 부모님의 페이스북, 가족 사진 날을 제외하고. 그 사진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이 위선자들이. 시간이 흘렀다. 한 달쯤 됐을까?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식욕도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야 해 위 감정을 이용하자 스스로를 다그쳤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열심히 해서 잡았다. 그 소식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제 그들의 인정은 필요 없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보고 싶다. 어느 날 우연히 오빠의 비밀을 알았다. 회사 동료를 통해 오빠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문. 진짜일까?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알고 있어요. 오빠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불안한 포스트가 올라왔다. 인생은 힘들어 웃기지. 나는 점점 변했다. 예전에는 착한 딸이었지만 이제는 냉정해졌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너는 이제 달라. 그들을 용서하지 마. 심장이 차가워지는 느낌. 좋았다. 이게 살아남는 법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말, 오빠의 미소. 매일 반복되는 고문. 출근 준비를 하며 이를 악물었다. 오늘도 버티자.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모두가 피곤해 보였다. 나처럼 속으로 울고 있을까? 서울의 바쁜 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산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다.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너는 실패야.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나. 이제는 울지 않는다. 대신 분노를 쌓는다. 동료가 다가왔다. 수연 씨, 점심같이 고개를 저었다. 바빠요. 혼자 먹으며 생각했다. 친구도 가족처럼 배신할 수 있다. 믿지 마.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비가 왔다. 우산 없이 맞으며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피부를 적셨다. 이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 아래서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기억. 부모님의 생일 선물. 오빠에게는 비싼 시계. 나에게는 책 한 권. 후 공부나 해. 그 말의 무게. 밤이 깊어졌다. 잠이 오지 않아 컴퓨터를 켰다. 부모님의 소셜미디어를 다시 봤다. 최근 포스트, 오빠의 승진 파티 사진. 나 없이 행복해 보였다. 댓글들. 멋진 가족이네요, 위선. 나는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댓글을 달았다. 정말 가족인가요? 한 명 빠진 것 같아요. 바로 삭제됐다. 하지만 받겠지? 불안하게 만들자. 다음 날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수연아, 요즘 어때? 오랜만이었다. 웃음이 나왔다. 불안한가 봐에 답장했다. 잘 지내. 오빠는 대화가 이어졌다. 그는 회사 얘기를 했다. 요즘 바빠? 나는 물었다. 횡령 소문 들었어? 침묵. 무슨 소리야? 대답이 왔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회사 정보를 검색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보고서를 봤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오빠가 담당한 프로젝트, 예산 초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USB에 저장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 기다려. 고통이 커졌다. 밤마다 악몽. 부모님의 얼굴이 괴물처럼 변했다. 깨어나 땀에 젖었다. 왜 나한테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결의가 생겼다. 그들을 무너뜨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내가 변하는 게 무서웠다. 예전에 착한 내가 사라지는 느낌. 친구를 만났다. 유일한 친구, 지은. 그녀에게 털어놨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 그녀는 안아주었다.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참는 게 답인가? 임랭 콩큐도옥 AI. 그날부터 지은과 거리를 뒀다. 그녀도 배신할 수 있다. 시간이 흘렀다. 2달째. 몸무게가 줄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이게 나야. 스스로를 받아들였다. 복수는 시작됐다. 탐희. 오빠의 여자친구를 알았다. 소셜미디어에서. 예쁘고 똑똑해 보였다.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을 생각했다. 아직 아니다. 관찰만. 겨울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추웠다. 코트 속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출근길에 부모님의 집 앞을 지나쳤다. 일부러.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웃고 있을까? 나는 서서 지켜봤다. 10분, 20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적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성공했다. 상사가 칭찬했다. 수연 씨, 잘했어. 기뻤지만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다. 대신 오빠의 소식을 들었다. 동료 통해. 오빠 회사에서 감사 들어갔대. 내 댓글 때문일까? 미소 지었다. 밤에 생각했다. 임랭라 무기였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임랭 콩 QAI.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내가 참는 동안 그들은 행복했다. 변해야 해. 적극적으로. 오빠의 횡령 증거를 더 모았다. 이메일 해킹은 아니지만 공공정보와 지인들 이야기. 퍼즐처럼 맞췄다. 5천만 원 규모. 아버지가 덮으려 했지만 흔적이 남았다. 나는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팁을 보냈다. 조사해보세요. 며칠 후 오빠에게서 전화. 수연아, 너였어.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 나는 태연히 대답했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야? 너 알아? 모르지.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뛰었다. 두려움과 쾌감. 어머니의 학원을 생각했다. 그녀의 명성은 깨지기 쉽다. 학부모들 사이 소문. 어머니가 제자 한 명과 가까웠다는 이야기. 옛날 일,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조사했다. 옛 제자 찾기. 소셜미디어로 연락. 기억나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네, 왜요? 대화 시작. 변화가 왔다. 예전에는 도두했다. 이제 텐렌해졌다. 거울 보며 물었다. 이게 오라. 하지만 답은 네. 그들의 고통을 봐야 해. 지은이 다시 연락. 수연아, 걱정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가족을 증오해 그녀는 놀랐다. 복수할 거야. 고개 끄덕였다. 그녀는 말렸다. 그만해. 내가 아파하지만 나는 들리지 않았다. 내가 이해 못해.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우연처럼. 같은 카페. 대화 나눴다. 오빠 여자친구시죠? 그녀는 웃었다. 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 증거가 쌓였다. 아버지의 비리도. 회사 뇌물. 공공 입찰 정보에서. 나는 모았다. 아직 발동하지 않는다. 기다려. 내 마음이 변형됐다. 꿈에서 그들을 죽였다. 깨어나 후회 없음. 이게 나야? 봄이 왔다. 꽃이 피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 계획을 세웠다. 첫째, 오빠의 횡령을 폭로. 하지만 직접 아니고 타인을 통해. 기자 친구 찾음. 익명 제보. 보냈다. 이 정보 확인해 보세요. 기사가 나왔다. 대기업 임원 아들 횡령 의혹. 오빠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회사 이름 나옴. 아버지 화났다. 전화 왔다. 수연아, 너 알아? 모르겠어요. 대답. 오빠 만났다. 카페. 그는 여위였다. 도와줘, 말했다. 나는 웃었다. 어떻게? 그는 울었다. 아버지가 나 버릴 거야. 쾌감 느꼈다. 하지만 미안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좋아. 어머니의 옛 제자에게서 이야기 들음. 선생님과 가까웠어요. 하지만 끝났어요. 증거사진. 보냈다. 학부모 그룹의 익명으로. 소문 퍼짐. 학원 등록 주름. 어머니 전화. 수연아, 내가 한 거지. 목소리 떨림.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왜 그래? 물었다. 너희가 먼저 생각했지만 말 안 함. 조작 시작. 오빠의 여자친구에게 말했다. 오빠 바람 피워 거짓. 하지만 증거처럼 사진 조작. 그녀 믿음. 헤어짐. 가격 지불. 밤마다 불안. 내가 괴물인가? 하지만 계속. 법 이용. 횡령은 범죄. 경찰 제보. 가족 모임 초대 왔다. 갔다. 분위기 텐스. 아버지 말했다. 수연, 내가 한 거냐? 고개 저음. 하지만 눈빛으로 아름. 내 인성 이름. 친구 이름. 지은 끊음. 너 무서워. 하지만 멈출 수 없음. 여름 더위. 서울은 뜨거움. 내 계획 절정. 오빠 체포. 뉴스 나옴. 아버지 사임. 회사주가 떨어짐. 어머니 학원 문 닫음. 소문 때문. 그녀 병원 입원. 스트레스. 나는 지켜봄. 병원 방문. 엄마, 말했다. 그녀 눈물. 왜, 물음. 너희가 나 버렸으니까의 대답. 오빠 감옥. 편지 보냄. 후회해. 그는 답, 미안해. 아버지 만남. 내가 한 거지, 말했다. 인정. 내의 그는 울음. 가족인데. 쾌감 있지만 공허. 내 삶 파괴. 회사 그만둠. 불안 때문. 밤의 생각.
이게 복수야. 하지만 후회 없음. 그들의 고통 봄. 마지막 단계. 가족 비밀 폭로. 아버지 불륜. 어머니 아름. 이혼. 그들 파괴. 하지만 나도. 가을 바람. 서울거리 낙엽. 나는 홀로. 부모님 이혼. 오빠 출소 후 해외. 어머니 혼자. 방문. 수연아, 그녀 말했다. 용서해, 물음 없음. 집으로 돌아옴. 거울 봄, 너는 누구야? 이게 옳았나?